또 하나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의 비판도 꽤 거세지고 있는데 일단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무죄가 나올 겁니다. 구체적인 제보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어떤 법률적 집단들, 그 집단들과 윤석열 대통령 측과 어떤 이런 대법원 측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거고, 그리고 저쪽에서 합법을 빙자해서 열을 준비한다면 우리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100,000을 준비해서 대응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도 2명씩이나 탄핵한 국민이에요. 대법원장이 뭐라고? 대법원장이 뭐라고? 뭐 모르겠습니다. 아직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확정을 짓지 않았지만 아예 한 의원은 이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도 미리 써놓고 준비해두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라는 얘기를 어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한 모양이고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성친 부장님. 그런데 저는 좀 한민수 대변인의 말이 좀 궁금한 게 뭐냐면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 당선시키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에 대한 무죄를 내릴 거다. 윤 전 대통령 측과 대법원 측이 연결됐다는 제보가 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대법원의 모든 판단을 윤 전 대통령이 뒤에서 배우가 있다 조정한다 뭐 이런 말입니까? 저도 뭐 한민수 대변인이 그런 제보를 받고 어떤 제보를 받고 정확히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말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대법원이 뭔가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든 6월 3일 이전에 후보 자격을 박탈시키기 위한 행보를 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 모든 법조인들이 예측을 하는 것은 만약에 파기환송심이 빠르게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재상고가 그 재판 시작하는데 물리적으로 거의 27일의 기간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 기간까지 사실 무시하면서 대법원이 강행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사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설마 대법원이 그러겠어? 설마 예. 대법원이 재상고 이유서 제출하는 20일의 기간도 지키지 않겠어? 이런 생각들을 하십니다만 지금 대법원 판결 나오는 이례적인 빠른 속도 과정 속에서 뭔가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는 대법원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예.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결국 한덕수 후보를 당선시켜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내란 혐의 무죄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겠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대법원이 지금 한 번 선을 더 넘지만 않으면은 탄핵 소추나 이런 것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다만 그 민주당에서 이렇게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고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다시 뭔가 대법원이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선을 넘게 되면은 당에서도 좀 자중하자는 목소리보다는 강행하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선을 넘었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만약에 파기환송심 말고 쭉 갔는데 무죄 나왔어요.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 무죄, 뭐 10대 1로 무죄를 나왔으면 그거 민주당에서 선을 넘었다고 왜 이렇게 빨리 했냐라고 비판은 안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 절차만 지키면 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재상고 하는데 서류 7일, 뭐 재상고 이유서 제출 20일 이것만 지키게 되면 사실상 예. 6월 3일 이전에는 판결이 나오기 어렵다. 이런 물리적 그 어려움을 이야기했던 건데 예. 이것까지 어기지 않는다면 이거 어기지 않고 그냥 진행한다면은 뭐 선을 넘는다는 표현은 선을 넘는다는 지적은 하기 어렵겠죠. 그 이현정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의원 얘기는 우린 뭐 2명이나 대통령을 2번의 정권을 탄핵한 국민이고 대법원장이 뭐라고 하냐. 뭐라고 뭐 우리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민이 뽑은 뭐 입법부의 권력을 최고로 활용해서 사법부를 압박하겠다. 이 취지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뭐 31번 탄핵했는데 더 한다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결국 뭐 이 대법원장까지 탄핵하고 하는데 뭐 일각에서는 그 민주당의 민주연구원 부원장 같은 경우는 아예 사법부를 없애자고도 이야기하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정말 민주당이 공당으로서 그리고 민주주의 정당으로서 이제는 또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이 원인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본인 이재명 후보 본인 이야기 때문에 지금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금 절차에 따라서 법 절차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 뭐라고 그랬습니까? 법대로 할 겁니다라고 본인이 선거 나기 전에 국민들 앞에 그렇게 이야기한 적 기억나시죠? 그래놓고 법대로 했는데 그걸 지금 막겠다고 지금 본인의 뜻과 다르다고 저렇게 지금 사법부를 탄핵하겠다, 대법관수를 늘리겠다, 그다음에 집권함과 동시에 아예 법을 해서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못하게 하겠다, 내란 특검 재판소를 만들겠다, 온갖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정말 이거야말로 저 위에 있는 나라나 저 중국이나 이런 데서 하는 일입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하겠다는 것인데 글쎄요. 참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당내 어떤 격앙된 분위기는 이해하겠습니다만 예. 좀 이걸 뭔가 제어할 수 있는 저는 이게 견제책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연일 민주당은 또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는데 특히 아까 이현정 의원이 잠깐 언급했던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른바 내란 특별재판소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당에서 저는 뭐 당 지도부도 아니고 당에서 국민의 뜻에 맞게 적절히 잘 처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와 졸속재판 방지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국민적 논의에 붙여야 합니다. 김구, 조봉암, 장준하, 노무현을 잃었듯이 이재명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대중을 지켜 대통령을 만들었듯 이재명을 지켜낼 것입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제 이재명 후보를 김구, 조봉암, 장준하 선생의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를 했어요. 내란 특별재판소가 정확히 어떤 거길래요? 그 최진봉 교수님, 뭐를 만들어서 단죄를 하겠다는 겁니까? 일단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모르니까 답변을 못 하고요. 내란 예. 특별재판소라는 게 어떤 건지 제가 잘 모르고요. 그럼 누구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그거 이제 김민석 의원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저 언급을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예. 개인적으로 뭐 모르는데 또 제가 대답하면 잘못된 대답이 나갈 수 있으니까. 예. 다만 이제 대법원장 청문회나 국정특검은 실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 예. 같고요.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원래 했던 절차와 다르게 재판을 진행하면서 빠르게 재판의 결과를 내놓은 것이 예. 이재명 후보의 출마 자체를 완전히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 의혹 이게 지금 커지고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요. 정말 대법원이 저렇게 추진해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후보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그럼 민주당 후보 없이 그냥 국민의힘 후보만 가지고 선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전체주의 국가고 독재 국가죠. 저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사법부가 나서서 어떤 정당의 후보, 그것도 가장 강력한 후보에 대해서 예. 이렇게 후보 자격마저도 박탈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뭐 본인들은 절차대로 한다지만 지금까지 했던 절차들과 너무 다르잖아요. 지금 대법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들어선 이후에 대법원에서도요 공직선거법 보통 80일, 90일 했다고 그래요. 예. 이번에 30 며칠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빠르게 하는 거죠? 대체 제가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예.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뭐 청문회를 연다든지 국조, 특검 이런 부분들은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예. 예를 들면 탄핵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성취윤 부위원장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법원이 어떤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예. 지금 당장은 탄핵을 추진하지 않지만 이제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후보를 완전히 출마를 못하게 만드는 상황을 가는 거는 막아야 된다. 예. 그런 차원에서 아까 얘기했던 뭐 김구, 조봉암, 장준하, 노무현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입법 총력전, 뭐 조희대 대법원장 그 탄핵안 미리 써놓자, 혹은 10명의 대법관 탄핵 카드도 살아있다라는 거 말고도 대법관도 한 2배 늘리고, 그럼 또 여기에 국민의힘 시각은 그러면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이 줄줄이 다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 대법원 임기 중에 모든 재판 정지, 이건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 김영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죠.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 소원도 허용한다. 여러 추진 법안, 이걸 가리켜 국민의힘은 이른바 이재명 후보 혼자 한 명만을 위한 뭐 위인설법, 방탄 입법 아니냐라고 했어요. 근데 다음함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최인정 변호사께 좀 궁금한 게 뭐냐면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절차가 너무 빠르고 이례적으로 갑자기 제대로 자료 검토를 하고 파기환송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거냐. 6만 쪽이 넘는 건 챗GPT 아니냐. 그런데 이게 6만 쪽을 다 읽기보다는 대법관 12명이 연구관과 함께 실제로 파악할 시간은 뭐 적당한 겁니까? 충분하고도 남죠. 저와 같은 얘기는, 민주당의 얘기는 상고심의 구조에 대한 무지에서 기인한 얘기다. 무슨 말씀이냐? 상고심은 모든 기록에 대해서 다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예. 상고 이유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아시다시피 1심 판결에 대해 2심 판결에 대해서 검찰은 상고 이유서를 냈고 그 상고 이유서가 300쪽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300쪽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의 변호인들이 또 답변서를 사실상 냈죠. 결국 그 상고 이유서와 그에 대한 반박 서류가 누구가 말이 맞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상고이유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뭐합니까? 지금 저 사진처럼 아니 6만 쪽이라는 거 저거 하나도 읽지 않고 다 판결하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변호사들이 변호소 상고하는 거 그런 거
다 잊고 하는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 민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상고 심리 불속행이라고 해서 상고심 결정 내면은 상고 이유가 없다고 하면 그 자체로서 그냥 3달 만에 그냥 발로 퍽 차버립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의 상고 이유를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로 판단하는 것이고 그 상고에 나왔는 증거들 같은 것들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저렇게 사진을 보면서 이 6만 쪽 다 안 보고 하느냐 판단을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상고심, 형사상고심이 상고 이유에 한하여 본다. 나중에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이 지난 다음에 본 것은 상고 이유로 보지도 않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상고심의 구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비법조인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에 국민들을 현혹하려고 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판결이다. 오히려 2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이 너무나 확실이기 때문에 12분 중에 10명이나 압도적으로 해서 파기환송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대법원장 탄핵 카드 혹은 사법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커가고 있고 이게 다 이재명 후보를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과 뭐 지적 혹은 내부에서는 다만 또 반면에서 민주당 쪽에서는 이렇게 유력 대권 주자를 고작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렇게 낙마시키는 건 사법부가 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를 대고 있거든요. 최근에 제가 만났던 채널의 유튜브 국회의사담 앵커스에 출연했던 이낙연 전 총리가 이런 말을 꺼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그분이 대통령 된다면 그대로 국가 리스크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거고 국회와 행정부가 한 통속이 된다면 이제 거부권도 없고 뭐도 없고 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누더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 김만배를 포함한 그분들의 사면을 또 시작하겠죠. 이건 이제 이재명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된다는 전제에서 이낙연 전 총리가 꼬집은 건데 사실은 이낙연 전 총리가 지난 대선 경선 당시에도 꽤 많은 두 사람의 이제 친경전이 있었는데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띄어요.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 뭐 김만배 씨 관련 이런 사람들의 사면도 대통령이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성춘 부장 생각 어떠십니까? 글쎄요. 뭐 사면을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면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사면권을 행사했던 것을 보면은 본인을 도왔던 사람을 사면한 무조건 그렇게 했던 건 아니잖아요. 뭔가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 늘 균형을 맞추면서 사면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뭐 윤석열 정부도 어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도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했던 것처럼 뭔가 뭐 정치인들이 무조건 본인의 진영 사람들, 본인을 도왔던 사람들만 사면할 거라고 하는 것은 억측에 불과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지금 그 이낙연 전 총리가 이야기하는 건 뭐 그냥 공포 마케팅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국회 사법부 그리고 뭐 거부권도 없어진다. 사실 거부권은 그 여대 야소 상황이 되면은 늘 없이 여당이 정책을 압도적으로 추진해왔던 역사는 과거에도 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거부권이 없어지면 문제가 되고 공포적으로 뭔가 나라가 위험에 빠질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낙연 전 총리가 너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개인적 감정을 섞어서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파기환송심 를 밀어달라, 날짜를 바꿔달라, 연기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민주당 선대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불이 붙으면서 대법원장 탄핵 카드까지 혹은 뭐 내란 특별재판소인가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민주당이 쏟아내고 있는데 그 관련 소식 짚어봤습니다.